이게 2023년 모의고사고 6월 평가인데 오답이 일단 가장 높았던 거는 11번이고요. 12번은 문제가 오류 나서 전체 정답을 시킨 겁니다. 이게 1번이 얘네가 문제를 잘못 냈어요. 그래서 전체 정답이 그냥 돼버렸고, 그래서 이거 오답에서 뺀 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답이 높았던 게 뭐냐면 다시 3번. 걔들 쓴 다음에 다시 3번이 전체 오답이 문학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았고, 이거는 근데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린 거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편이고, 그 다음 문학에서 28번의 오답도 좀 높아요. 이 두 개 좀 오답 높고, 그 다음에 딱 봐도 25번 요거 오답 되게 높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뽑으면 39번의 오답이 높습니다. 근데 전체를 볼 때 기본학 두 개 중에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소용돌이 얘기하고 그 다음 뒤에 나온 탐사 40위에 나오는 이 투표 얘기 둘 다 오답이 높아요. 그러니까 1순위는 문학이긴 한데 이 두 개가 일단 전체적으로 애들이 볼 때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던 지문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일단은 그런 편이고, 자 일단 문법은 11번 문제는 보긴 할게요. 이건 오답 때문에 일단 보기는 할 건데, 문법에서 11번 빼고 혹시 더 질문할 거 있나요? 12번 하지 마세요. 문제 오래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할게요. 그냥 안 할 거고. 15번. 자, 그럼 11번, 15번 이렇게 두 개를 문법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11번 바로 위에 있는 설명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보조사는 앞말에부터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격조사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다르게 보조사는 앞말에 곁에 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보조사 자체는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가지거나 뭘 첨가해준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보조사는 빼면 안 되죠. 왜냐면 보조사는 의도적으로 뭔가 특별하거나 의미를 첨가하기 위해 쓴 건데 걔를 빼버리면 그런 특별함이 사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격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도 보조사를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문제 나오잖아요.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거나, 소설만을 읽지 말고 시도 읽거나,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위에 기억에서 많은 앞치원의 한정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으며 도는 앞치원의 역시 또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한편 니은의 마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조사와 격조사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문법적 관계는 격조사가 담당하고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조사 일단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두 개는 무조건 보조사라는 얘기죠. 만하고 도. 이 두 개는 무조건 보조사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도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걸 빼버리면 이 두 가지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조사는 다른 특징은 견학할 수 있는 앞말이 체언에 국한되지 않고 부사, 어미 등의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또한 격조사 플러스 보조사 혹은 보조사 더하기 보조사 형태로 결합할 수 있고 격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격조사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죠. 을은 무조건 뭐예요? 격조사라고 알려준 거죠. 일단 위에 문장에서. 자, 그 다음 이제 A 보면 나오죠? 이거 안 읽을게요. A는 어차피 11번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1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라면마저도 품절됐네? 그럼 도하고 만은 무조건 보조사라 보는 건데, 1번에 격조사 뒤에 또한 역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덧붙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라면 마저도
품절됐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얘는 보조사가 맞아요. 또 이 설명대로 보면. 자, 맞아는 뭘까요? 격조사일까요? 보조사일까요? 보조사.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일미가 있어. 일미 첨가해서. 이거 이렇게만 봐도 되죠. 라면 마저 품절됐네. 그러면 다른 거에서 얘도 뭐 하는 거야? 역시 품절됐네. 이런 식의 의미를 줄 수 있잖아요. 이거 보조사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보조사 뒤에 보조사가 무슨 경우입니다. 의미를 판단해봐야죠. 그래 정답 1번. 다음 니은 형도 동생만을 믿었다. 그런 주격조사 다리에 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형이 동생만을 믿었다. 이렇게 오는 건데 이 대신에 도를 썼죠. 보조사 온 게 맞네. 세 번째 니은 보조사 만과 격조사 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만, 을 두 개 한꺼번에 나타났죠. 그 다음 네 번째 애는 체온에 결합해서 문법적 게 나타난다. 아침이라는 체온에 붙었죠. 그럼 아침에 운동했다. 이런 식이니까 이거 부사어죠. 그러니까 자격을 준 게 맞아요. 격조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의 만은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앞말이 체온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침만 운동했다. 이렇게 할 때 아침은 체온이 있잖아요. 부사어니까. 그죠? 그리고 앞말이 지금 뭐야? 애가 붙었으니까 조사 다음에 와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에 제한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문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15번. 15번은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사전관행학기 학습의 자료 일부인데 이에 대해 탐구량 적절히 나눈 것은 지금 보면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갈다 1이 있고 갈다 2가 있고 갈다 3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자 이렇게 숫자가 다른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음 이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달라있는 식으로. 동음 이어는 뭔데?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거죠. 근데 여기에 볼 때 갈다 1은 상관이 없는데 2에는 1과 2가 있죠. 얘도 1과 2가 있죠. 이럴 때 항상 1들은 뭐라고 하냐면 중심음.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중심이겠죠. 그 다음 2 또는 하나 3 정도가 더 있어도 마찬가지 걔네들은 전부 다 주변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심과 주변을 나눠드린 걸 뭐라고 하냐면 다이어라고 얘기해요. 각자 다이어예요. 그러니까 다이어는 이거 안에 이렇게 1과 2가 있으면 이게 다이어라는 거고 2하고 3이 이렇게 따로 쓰면 이렇게는 동음이어인 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이어는 의미에 연관이 있다는 거고 동음이면은 의미 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미리 깔아야 되는 거고 실제 사전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전을 보면 품사하고 그 다음 활용되는 거하고 발음이 나와주죠. 뜻하고. 그럼 1번 얘기하면 되죠? 2번도 얘기하면 되고 둘 다 헷갈렸으니까. 근데 세 번째 갈다 2의 2의 6내로 무딘칼을 날카롭게 갈다를 추가할 수 있다. 근데 갈다 2의 2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갈게 부수기 위해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 그래서 물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낸다. 근데 무딘칼을 날카롭게 갈다는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건 차라리 갈다 2의 1이죠.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 이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무딘 칼을 날카롭게 갈다는 갈다 2의 1로 보내야죠. 뜻이 안 맞으니까요. 정답 나왔죠. 그 다음 네 번째 갈다 1은 갈다 2, 3과 달리 부사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갈다 1을 보면 뭐뭐으로가 나오죠. 뭐뭐으로가 나오는 거 부사격 조사예요. 이게 부사격 조사인지 어떻게 알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의로는 부사격 조사로 이제 외워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좋은 것으로 갈았다 해서 것으로가 뒤에는 갈았다 꾸미죠. 그러니까 부사어는 뭐 꾸민다? 서술어 꾸민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밑에는 예문을 보면 의로가 붙을 때 부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예문 보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격조사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예문이 있기 때문에 예문에 기대서 가면 돼요. 최소한 근데 이건 알아야지. 부사어는 뭐다? 용언 자체나 다른 말로 서술어다. 이거 자체를 기본적으로 수식한다. 물론 다른 개념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이건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 마지막
갈다 1과 갈다 2와 갈다 3은 갈다의 미가 결합할 때 표기가 전부 다 간이도 똑같죠. 이것도 지금 바로 나왔으니까 5번 별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는 풀면 되고, 사조활용 문제는 근데 시간 조금씩 걸립니다. 항상. 그거는 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산에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3점을 주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자, 그 다음 16부터 전체 질문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걔를 먼저 할 테니까. 혹시나. 지금 몇 개까지? 시간 안에 하겠죠. 시간 안에 뭐 해없이 3시간 동안 할 수 없잖아요. 몇 번까지 질문? 45번까지 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하세요. 28번이요. 4강 질문하지 마시고요. 4강 질문하지 마시고. 일단 28번. 또 이거 하면 돼? 저 32번. 33번이요. 32, 33, 44번. 32, 33, 33? 하나 더 있어요. 뭐요? 33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3 빼. 25번. 25번. 41번이요. 자, 이렇게만 할게요. 저는 시간 안 나올 것 같고. 32번 지금. 30을 해달라고요? 해달라고요? 아, 그 얘기해? 네. 아, 예. 어차피 같은 질문이니까. 뒤에 32 나와 있는 걸 먼저 볼게요. 그 32, 33, 34. 이게 지금 하나쯤은 걸려있죠. 그래서 요거를, 아니, 32만 따르고. 32번은, 아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볼게요, 순서대로. 25번도 봐보세요, 25번. 33번 안 해도 돼요. 아이씨. 아, 그냥 해. 어차피 34번 걸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상관없어. 그 25번 봐도 돼요. 25번은 디귿의 그대로 그림 나타나는 것인데, 디귿 자체가 그 사이클론 청독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문단을 먼저 보고 좀 필요한 걸 위해서 조금 걸쳐갈게요. 그래야지 이게 나오는 거고, 이거 3점주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단 다 써야 돼요. 자, 마지막 문단. 이런 원리를 적용한 분체 분리기는 기체액체 흐름으로 분진 등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인데, 혼합물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 원심력 저번 주에 수업할 때 했죠. 그죠? 공기 흐름의 기상현상의 사이클론과 비슷해서 사이클론 분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로 쓰레기용 필터가 없는 가정용 산업용 사이클론 청소기를 들 수 있다. 원통 아래에 원통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 아래 혼합물 상자를 두는데, 내부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인 내통이 있다. 딱 그림대로죠. 혼합물 하면 공기를 원통의 가장자리에 따라 수용들이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흘러보내면 혼합물은 원통과 원추부 벽면에 충돌해서 바닥에 떨어진다. 위압된 동기는 아래쪽 원축으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송들이 만들고,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강해진 자용소리가 돌면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강제 소용돌이는 용기의 중앙에 내통해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를 흐르게 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배기 된다 라고 나오는데, 이 설명대로 움직여 준다면 가하고 나쪽, 그 다음 나쪽 이렇게 하나 끊어봐야죠. 그래서 가하고 나쪽에서는 이쪽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 쪽에서가 지금 뭐가 연결돼 있어? 얘가 자유수용놀이가 연결돼 있죠. 그리고 반시계 방에 나오는 혼합물 상자 쪽으로, 즉 원추가 아래니까 그쪽이 강제 수용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물론 위에 나오지만 여기서 정보 하나 줘요. 네 번째 문단에서 자유수용놀이는 분명히 하나 주는 게 있죠. 뭘? 원추부 아래로 향할수록, 즉 원추부 아래로 향할수록
뭐한다? 원주 속도가 증가된다. 또는 증가된다. 하나 좋죠. 그러면 가보다 나가 뭐 한 거야? 원주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자유소용돌이와 관계소용돌이는 각자 실제로 어디 있어요? 문단이 따로따로 있죠. 얘가 두 번째 문단에 있고 얘가 첫 번째 문단에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문단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자, 일단 가장 쉬운 게 뭐냐면 5번이에요. 5번을 보면 돌조각을 분리한다면 충격마모의 강함수를 써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면 돌조각 자체를 분리하고 이럴 거면 돌조각이 막 부딪힐 수 있으니까 돌조각의 충격에 버틸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 선지는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봐야 되죠. 1번. 가에서는 수용돌이가 시계방향으로 돌아 혼합물의 원심력이 적용한다. 이것도 아까 네 번쯤 확인했죠. 시계방향이고 수용돌이의 원심력 자체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네 번째 문단에서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혼합물을 분리한 장치인데 이 혼합물을 작용하는 원심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원심 분리기, 사이클론 분리기, 그 다음 가정용 산화용, 사이클론 청소기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원심력이 들어가게 맞죠.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보다 나에서 수용들의 원주 속도가 상대로 빠르다. 아까 네 번째는 나왔죠. 원주가 아래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죠. 이거 지문에서 확인했잖아요. 지금. 세 번째, 다에서 모인 쓰레기나 혼합물이 나에서 그런 수용들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근데 지문대로 본다면 혼합물 상자로 그냥 쌓인다고 나오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문도 그렇고 그 다음 보기도 그렇고 얘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처음에 입구 쪽에는 뭔가 들어오는 건데 이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출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혼합물 상자에 그냥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배출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지문이나 그림이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여기에 그냥 모이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빼는 거겠죠. 이걸 뭐 끄집어내거나 청소기 원리처럼. 자, 그래 정답은 3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리을이죠. 진짜 졸려서 서서 네. 4번에 볼 때 나는 네트워크이죠. 이거 반지름 자체가 커지면 뒤에 볼 때 나에서 나가 들어가는 게 같은 거죠. 어차피 이 내통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 원주 속도 빨라지는 것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서는 이 내통에서는 뭐가 일어난 거야? 아, 지문 설명대로 본다면? 결국은 이거잖아. 이 둘 중에 뭐냐는 거야. 이거 관계소용돌이겠지, 그죠?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관계소용돌이가 이런 말 나오지. 두 번째 문단을 보긴 해야 되는데 니은부터 나오죠. 니은에 보면 얘는 이런 말 나오잖아요. 회전 자체의 중심.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주 속도가 0이죠. 그리고 반대로 뭐 할 거야?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거는 가장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원주 속도가 증가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강제 수용돌이 쪽이라면 도는 수용돌이 쪽에서 이걸 봐보세요. 반지름이 커진다는 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커진다는 건 더 뭐 한다는 거야? 더 바깥으로 몰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멀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원자 속도가 증가되는 게 맞잖아요. 그대로 설명되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설명이 없었으면 이것도 자율수동들 1문단에서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추반에 하면서 원자 속도가 빨라지는 자율수동들에 관한 건 4번째 문단 다시 나왔기 때문에 굳이 문단 안 봐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4번은 강제수용들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와줬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봐줘야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는 누가 맞추냐면 24번을 맞추면 25번도 자연스럽게 맞춰줘요. 두 개가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건. 그래서 이게 1, 2문단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못 맞추는 거고. 왜냐면 얘하고 얘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게. 얘가 이렇게 썼잖아요? 얘는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확인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자, 그 다음 28번으로 넘어가세요. 28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기에 나오죠. 하얀 배는 외부색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드러내기로 한다. 이 서정적이라는 건 그냥 그리움을 잘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다 라는 얘기죠. 나는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과 류단을 연결하면서 류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실현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도 언어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건 얘네들이 나한테 뭐 한다는 거야? 한국어를 보여준다는 거지. 그럼 얘네가 한국어 쓴다는 것 자체가 뭐야?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 하지만 한국어가 되게 약하긴 하죠. 그건 원래 뭐 하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 보면 호수 및 옛날 도시는 소년이 하얀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동경의 공간으로 내가 지향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옛날 도시가 처음 나오는 게 어디야? 줄거리 다음이죠. 그 줄거리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호수에 관심을 보이니까 미야인이 말했다. 그럼 이 얘기 하기 전에 나는 이 호수를 몰랐던 거잖아. 도시도 몰랐던 거고. 이 얘기 하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는 드물게 서울 동성동에 있는 해외 동포 교육원의 초청을 어느새 한국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운이만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의 말에 흥미를 가졌다. 그럼 이거 내가 지향하는 공간이 아니잖아.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얘기하니까. 지향하는 건 처음부터 내가 여기를 지향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얘기하니까 아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냥 흥미만 가진 거잖아요. 어디가 지향점이야? 정답 1번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 다음에도 이런 말밖에 안 나와. 한번 그 다음에 문단까지 봐도 여기서 지향점이 안 나와. 호수 밑에 나는 음료수와 함께 나온 깡통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먼 호수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미야인의 말에 의하면 키릭스 말로 20쿨의 이삭은 뜨겁다는 뜻이며 쿨은 호수라고 한다. 또 20쿨의 물은 위는 민물, 아래는 짠물 비교되어 바나슈 호수는 한쪽이 민물, 다른 쪽이 짠물,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소설가 아이트마 토프가 쓴 하얀 배라는 소설까지 들목이 있는데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 호숫가에 할아버지 집에 와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대로 학교 시절에 읽은 독일의 소설가 슈트름의 소설 아메노스를 떠올리고 있었다. 여기까지만 봐도 내가 이 옛날 호수 자체를 뭐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흐름상. 그래서 지향점이 아니죠. 정답 1번. 두 번째, 미야인이 꽤 우리말을 정확히 구사한다는 건 정체성이 있지 않는다. 이건 보기에 마지막 두 줄에 나왔죠. 대놓고. 탈락. 세 번째,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은 이들의 실현을 증명하는 것이다. 분명히 보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유다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실현을 연속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이라는데 광야는 뭔데? 그냥 들판이죠. 들판에다가
이런 갈대 움막집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뭐야? 얘네가 근대화가 되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실험과 고난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유다의 너무 또렷한 우리말에서 동포들에 대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읽어내고 있다. 얘네가 생각해봐. 언어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얘네가 지향하는 건 뭔데? 나라. 우리나라. 보기에도 두 번째 줄 나오잖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럼 얘네들이 그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야? 언어를 의도적으로 자꾸 쓴다는 얘기잖아. 언젠가는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보기에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나는 멀리 동방의 조성나라를 꿈꾸는 유다와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소년을 연관 짓는다. 이거는 보기에 세 번째 줄 나오죠. 나는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과 유다를 연결지어 이해했다. 대놓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에서 확인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보기 안에서 거의 찾아야 될 게 많아요. 지문을 갖고 찾는 게 아닙니다. 지문이 없으면 5번도 알 수가 없고 4번도 알 수가 없고 2번도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거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번 쪽으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32번은 그 보기에 나오죠. 다음은 장국지나 영웅일성은 다른 영웅소설인데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과 더불어 여성 영웅의 활약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주변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상호작용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웅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 장국진 자체라는 영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보면 뭐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조금만 볼게요. 그 중략분의 줄거리 전까지만 한번 보세요. 그래야지 얘가 영웅인지 좀 확인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황성에 병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기가 등등하여 황제는 피신한 모양이라 국진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무장을 갖추고 머리에 황금투구를 쓰고, 그럼 얘는 군인이죠. 몸에 풍감을 입고 자수에 전륜도 우수에 청선 이런 식으로 무장을 갖추자 잠시도 지체 없이 말에 뛰어오르니라. 그래야 국진은 필마단기로 나는 듯 달렸고 달리면서 자기의 중대한 임무를 잊지 않았더라. 그의 빛나는 말은 순식간에 그를 황성으로 옮겨주니 그의 마음과 몸과 말은 혼연일체가 된 것 같더라. 이거 서자 개입해서 얘기한 거죠. 아니나 다르다. 그다음에는 청기는 정확했다. 청기는 읽을 수 있어. 영웅이죠. 달마국의 수십만 대국은 명나라 군대를 무찔러 없애고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와 황성의 운명은 경각에 달렸으니 국진은 즉시 권련 들어와 얻어내 꾸러 엎드려 가거든. 끊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얘하고 누구는 달마국은 대립할 수밖에 없죠. 달마국이 지금 전쟁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하고 연결된 게 누군데? 손자. 얘가 왕이고 얘는 뭐예요? 그러면 충신이 이겼는데, 그죠? 이런 관계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A. 소신의 중위를 맡아 원방에 가서 폐하에게 근심을 끼쳐 싸우니 모두가 신의 죄인 줄 아시오. 적병을 파한 후에 죄를 당합니다. 절망한 천자는 처음에는 잘 모르시던가 라고 하다가 국진이라는 걸 알자 놀라시며 계단 밑으로 뛰어내려가 그의 손 잡고 방과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경이 있으면 내가 무슨 근심을 하겠소. 경은 힘을 다해서 사지를 안보하고 짐의 근심을 덜라.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죠. 눈물 뿌리며 애걸하듯 하교한다. 적은 어느새 도성에 다다르고 도성의 백성들은 아우성치니 이는 지옥 같다. 이것도 서자 개입이죠. 그것은 두 분이 구할 도리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보는 것 같다. 이것도 서자 개입이죠. 이것을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뿌릴 것인가. 서자가 안타까워하죠. 서자 상당히 개입 많이 들어갑니다. 국진은 다시 말에 오르자 한눈에 전륜도와 한눈에 청어선을 흔들며 성문을 빠져나가 물밑을 밀려드는 수십만 적군의 진영으로 비호처럼 달린다. 그의 전륜도가 닿는 곳마다 번개불이 벌쩍 일더니 적장과 군사는 축풍 낙엽까지 쓰러지니 적군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대 혼란이 일더라. 그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면서 물러간다. 과당이죠. 자, 근데 이제 밑에 줄거리 보면 나오죠. 달마국을 정벌하기 결심하고 이를 위해서 전쟁을 떠나는데 천원국과 협력해서 국제를 대적한다. 그러면 여기서
선언국이라고 쓰고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도 자동증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아까 보기에 나왔던 여자가 안 나오는데 그건 뒤에 나와요. 여기까지 해서 좀 확인할 것만 먼저 해볼게요. 1번에 그러면 보세요. 32번에 1 국진이 말에 올라가 한 톤의 정면도와 또 한 톤의 청화선을 들며 추풍낙엽 쓰러진 데서 주인공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적들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두 번째, 신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는 국진이 적병들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근데 이번에 이 안에서 보면 돼. 적병들에 포위됐대. 그럼 당연히 위기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좋은 약을 얻어 국진의 병을 구하려는 데서 초어적 존재동물의 위기를 극복한다. 근데 3번은 그냥 확인할 수 있어. 선약이라고 할 때 이 선이 뭐냐면 신선을 얘기한 거거든요. 신선의 약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도교라는 거 들어보긴 했죠. 이 도교가 연결되는 게 신선이에요. 그래서 선약이나 이런 거 자체가 전부 다 신선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정도는 아닙니다. 네 번째, 용왕 부인이 선녀들에게 이 부인은 잘못이 가서 공을 잃으라고 당부한다. 근데 용왕 부인이잖아요? 그럼 용왕은 초월적 세계죠. 그리고 이 부인은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현실 세계죠. 상호작용 맞아요. 근데 마지막, 이 부인이 국진을 구하기 위해서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여 공포 속에서 정신 있는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을 얘기한다? 근데 이 부분은 볼게요. 맨 마지막 문단이죠. 맨 마지막 문단 두 개를 봐봐. 자, 1분 2부인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투구를 고쳐 쓰고 비린도를 높이 들어 만리청청의 고피를 바짝 쥐어 잡고 좌우에 따른 선녀들은 앞으로 서서 길을 인도하라고 분부하고 급히 채찍질하니 총총만의 화살처럼 적의 포위를 일직선 밟아 넘어 명나라 진군으로 달리더라. 적병들이 돌발적인 사태를 만나 어리둥절할 뿐더러 난데없이 천재 소나기가 퍼붓고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니 그 적군의 군사들이 어느 누구든 공포 속에서 정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적병로에서 무섭지 않을까? 그대는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다.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공포 속에서 정신이 있는 상황을 가진 게 누구야? 적병이죠. 적병이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이 아니잖아.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서로 뭐 하는 거야? 야, 상호작용의 뜻은 뭐라고? 상호작용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잖아. 서로 교류하고 친하고 왔다 갔다 말을 하는 건데 이거 한쪽이 죽여버리는 게 상호작용이야? 한쪽이 다른 쪽을 위협하는 건 상호작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병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가진 거니까 상호작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정답 5번. 대신 이 문제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전체를 좀 다 봐야 돼. 원래 제대로 보면은. 왜냐면 이게 지금 음영이 돼 있긴 하지만 쭉 돼서 전체를 조금씩을 다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이 문제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3, 34. 네, 근데요. 모의고사 할 때 어디 시간을 가장 투자해요? 그건 지금마다 다르죠. 네, 모의고사 다르고. 왜냐면 현대소설이라고 해서 항상 쉬운 것도 아니고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빈문학이라고 해서 뭐 사회라고 해서 항상 쉽고 항상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건 모의고사마다 판단해야죠. 그리고 자기의 취향점 갖고 판단하는 거고 항상 똑같다는 건 없어요. 다른 과목도 똑같잖아요. 수학 1번 문제가 항상 3분 안에 풀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번 문제가 항상 1분 안에 끝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 시간을 쓰고 어떤 거 덜 쓸지를 모의고사 안에서 판단해 줘야 돼요. 스스로 읽으면서. 내신과 똑같아요. 걸리는 문제를 멍청하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패스해야죠. 본인이 볼 때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전에 본 거라면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본 거라면 오래 걸리겠죠. 그건 이제 모의고사마다 다르고 질문마다 조금 다르게 됩니다. 33번은 혹시 5개 중에 모르는 단어 있나요? 그 5개 선지에서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 보면 서립적 표현으로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가만 봐도 서립법이 없어요. 탈락. 그 다음 명암 대비. 가에도 명암 대비 없어요. 명암 대비 되려면 뭐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가에도 그런 거 없잖아요. 가는 그리고 한시 치고 아예 현저풀이 다 나와 있으니까 현재시랑 똑같죠. 세 번째, 구체적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서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일단 이건 좀 더 패스하고, 네 번째, 지급법은 가는 있어요. 어른 가치라고. 근데 나에는 안 나와요. 탈락. 그 다음, 풍자는 없어요. 아무것도. 가만 보세요 한번. 옥석이 차갑게 대나무 누르고 어른같이 둥근 달 휘영장 밟구나. 여기서 알겠느라 굳건한 절개를, 여기서 깨닫겠느라 깨끗한 그 마음을.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굳건한 절개와 깨끗한 그 마음을 알겠어. 감탄이잖아. 이건 전혀 풍자가 없어요. 풍자라는 말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 비판이나 뭔가에 대한 조롱을 해야죠. 근데 감탄하고 있으면 이미 가만 봐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내면적 가치가 가에서 뭐야? 절개와 마음이죠. 이렇게 나오죠. 나에서는 뭘까요? 나에서는 어휘풀이만 봐도 나와요. 세 번째 줄에 옥골 비문. 옥골은 고결한 풍채, 비문은 어느 것과 같이 맑고 깨끗한 너. 그럼 매화라는 사물을 통해서 고결한 풍채와 깨끗하고 맑은 너. 정확하게 내면적 가치죠. 다는 뭘까요? 다에서의 사물이나 상황 등의 내면적 가치? 근데 이거는 좀 봐야죠. 상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왼쪽에는 별 얘기가 없어서 그 지문에서 디귿부터 봐보세요 한번. 나도 때는 건너보지 않았다. 나는 뱃사공이 나오나 하고 추워서 발에 동동거리며 사국내 오두막 삽잡을 바라고 있는데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부동의 자세로 사공집 삽잡앞에 버드나무 둥지처럼 흠쩍도 안 앉았다. 사공 강 건너 주시오. 나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한 번 더 질러주길 바랬는데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 소리 지르지 않으셨다. 그걸 아버지는 치사로 여기신 것일까? 사공은 분명히 따뜻한 방 안에서 방문의 쪽유리를 통해서 건너편 나루토의 우리 부자가 하얗게 서 있는 걸 보았을 것인데, 그러나 도전의 효율성과 서공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루토의 승객이 더 모일 때를 기다리기 쉽다. 그게 서공의 도선 방침일지 모르겠지만 이 추운 계절에 서 있는 삶에 대한 옳은 처사는 아니다. 이 점이 아버지는 못마땅했을 것이다. 힘겨운 시대를 견뎌내신 아버지의 원강함이나 서공의 존재가치 간의 이념도 대체였다. 아버지는 주름막을 지키고 계셨고 주름막 안에는 정성 들여서 한지에 싼 육젓과 고기와 술항아리에 용수를 질러서 뜬 제조로 쓸 술이 한 병 있는데 작은 중두붓게 올릴 새다. 엄동설 안에 적응강변의 세일을 지키고 꿋꿋하게 서 계시던 분의 모습이 보인다. 꿋꿋하는 것, 의지, 절개, 내면적 가치죠. 그럼 여기서 사물이나 상황이 뭐야? 나루토에서 사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물이니까요. 근데 앞에서는 먼저 자연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도 자연이니까 세 번째도 자연일 것 같지만 세 번째는 나루토에서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나 사물이라고 하는 게 자연이라고 하면 다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얘는 스펙트럼이 좀 깁니다. 자, 34번. 34번은 보기 나오죠. 가와나는 추운 계를 이겨내는 강인한 습성이 있어 예전부터 예찬의 대상이었던 대나무와 매화를 각각 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가해마다는 산줄 푸르고 속이 빈 대나무를 고미한 인품에 빗댄다. 고미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높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나해마다는 이른봄 피어난 매화를 통해서 임을 떠올리고 임에 대한 매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임에 대한 그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근데 아까 매화에 대한 인식이 뭐였어? 깨끗함, 고결함 또는 추위 속에서 바뀌지 않는 이런 거니까 이거와 님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1번 하단은 옥선에 눌러도 푸름을 유지하는 대나무 등에서 국가는 지도를 떠올리고 있다.
그렇죠. 대나무는 굳건한 절개와 깨끗한 빛나옴을 계속 갖고 있는 애라고 나왔으니까 대놓고. 그 다음 두 번째, 가해과자는 대나무의 속이 빈 속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기 나오죠. 속이 빈 대나무를 고미한 이품이라고. 이건 보기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나해과자는 옥골비운의 자태를 가진 매화를 님으로 착각한 것을 깨닫고 서러워하고 있다. 요거는 지문을 볼게요. 자, 이수정. 아마도 이 번님이 풍은 풍류와 운치가 끝이 없구나. 옥골빙원. 아까 읽었으니까 굳이 읽지 않을게요. 냉담하는구나. 풍평. 바람결의 그윽한 연기는 한결 추위에도 바뀌지 않는 존재구나. 이건 딱 봐도 뭐하고 있어? 이스에서는 매화에 대한 찬양밖에 안 나왔잖아요. 전혀 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님으로 착각한 게 아니죠. 서로 할 이유도 없고. 그냥 매화가 이런 옥골비문이나 세안불개가 있는 게 와 대단하다. 끝이잖아요. 님을 떠올린 것 자체가 없는데요. 뭘. 정답 3번. 해석 자체를 하면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추운 계절 그라담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의 강인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거는 아까 옥골빙을 확인했죠. 그 다음 하자는 춘희를 먼저 느끼게 해준 매화의 소식을 님에게 전달하고 싶다. 이 5번도 좀 봐야죠. 그럼 이거 삼수에 나오니까 삼수 보세요. 청기도 묘하구나. 네가 먼저 봄의 따뜻한 햇빛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구나. 한 가지를 꺾어서 이 소식을 님에게 전하고자 하니. 겠죠? 님이 너를 보고 당기실까 생각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이 한 가지 꺾어 춘희의 소식을 님에게 전한다. 5번 확인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의학이 필요해요. 전하는 게 누구한테 전할 거야? 님한테 전하겠죠. 왜냐면 지금 님에 대한 그림을 얘기하는 시니까. 그래서 님에게 봄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네. 나 같은 이렇게 고전 시간은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 없죠. 방법이요? 아니 약간 미수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어디 다 나왔잖아요. 대신 이제 이런 단어도 좀 봐야죠. 뭐 끝이 없다, 그지 없다는 뭐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고전에만 특이하게 나온 단어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시를 몇 번 접하면서 머릿속에 되뇌는 거예요. 왜냐면 고전은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한 번 더 그 중대문법 할 때 배우기도 할 건데 거기에서만 쓰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보면 이런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리다도 우리가 볼 때 나이가 적다잖아요. 고전에서는 이거 어리석다를 읽어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읽어야 되냐고? 많이 보다 보면 그렇게 읽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보면서 이 단어들에 익숙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서 이거를 와 해석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건 고민할 게 아닙니다. 더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쉽게 가면 수학 공식 한 번 보고 평생 외울 수 없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이런 단어들 자체가 현대에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꾸 조금 읽어줘야 돼요. 모첨이라는 단어도 2학년부터는 해석 안 해줘요. 이제. 그냥 초간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 위해서는 고전 작품들 계속 반복해서 몇 번씩 봐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더. 자, 41번. 이거는 A를 보고 갈게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고. 은빈이 그만 자. 아, 이제 왜 이렇게 피곤해. 달려오니까 피곤한 거 아니야. 안 들려? 근데 자꾸 고개 떨어져. 자, 이게 세로는 비용이죠. 그리고 이쪽은 천성자수예요. 그리고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0부터 시작되는 두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형태가 있고 얘가 일단 가라고 나오고 얘가 좀 나가고 나오죠. 지금 41번이에요. 예. 그리고 쭉 뭐 이렇게 해서 점선이 하나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점선이 좀 좋아져.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n이 있는데 n은 딱 봐도 뭐예요? 다하고 나가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일단 그림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A를 한번 봐보세요.
최적 다수결 되는 투표에 따르는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산정하고 안건의 찬성자 수와 그 이상 될 때 안건이 통과된 제도이다. 이때 총비용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설명대로 한다면 의사결정 비용 자체와 외부 결정 비용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을 총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둘 중에 어쨌든 하나가 늘어나면 총비용은 증가되겠네요. 자, 의사결정 비용은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하며 찬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얘는 찬성 자체의 비율 자체가 높아지면 뭐한다? 똑같이 증가한다 라고 나오죠. 자, 외부 비용은 어떤 안건이 통과함에 따라 그 안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하며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며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경우에는 0이다. 여기는 거꾸로네요. 이거는 찬성 비율 자체가 높아지면 얘는 뭐한다? 낮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어쨌든 이게 1번 그리고 얘네들이 2번이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기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 자체가 찬성한다. 그 얘기는 외부 결정 비용 자체가 아예 뭐하는 거야? 없는 상태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한다. 그렇죠. 왜? 찬성 비율이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럴 때 의사결정 비용은 우상향한다. 이와 다르게 외부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 비용 곡선은 우하향하며 두 곡선을 합한 총비용 곡선은 U자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네. U자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때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이 최적 다수결제의 안건 통과 기준에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여기가 최적 다수 지점이 되는 거죠. 교차점이니까요. 확인했죠? 이 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최적 다수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그럼 마지막에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1번 가는 외부 비용이 맞아? 얘가 외부 비용이 맞아? 찬성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용이 줄어들었죠. 맞네요. 외부 결정 비용이. 그죠? 그럼 반대로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찬성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의사결정 비용이에요. 확인했죠? 그러니까 1번 정도 아니죠. 두 번째, 나는 의사결정 비용으로. 그렇죠. 방금 확인했죠? 투표 참가를 설득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값은 작아진다. 그렇죠. 투표 참가들을 설득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어지면 굳이 이 비용 자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지는 게 맞죠. 근데 이들에 대한 노력이 많아지면 값은 커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다는 총비용이다. 그래서 가와 나를 합한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 n 자체가 최적화수 지점이 된다. 아까 확인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적화수 지점과 교차하는 거라고 확인 다 했어요. 네 번째, 모든 사람이 찬성하면 아까 외부 비용은 뭐 했어요? 0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이게 가잖아요. 맞네요. 그럼 마지막,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많아지게 되면 나는 이동하지만 가는 이동하지 않는다. 자, 5번을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이게 많아진대. 야,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많다는 건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찬성자 자체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뭐가 증가해? 그렇죠. 의사결정 비용 자체는 증가할 건데
반대로 이게 증가하는 만큼 얘는 뭐 할 거예요? 반대로 외부 결정 비용은 내려가야 돼요. 하나는 올라가고 그럼 하나는 더 우상향하고 하나는 더 우하향하는데 어떻게 하나는 이동하지 않아? 둘 다 이동해줘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왜냐면 서로 반대면 얘가 올라가는 만큼 얘 쪽은 내려가줘야 되는데 뭘. 그러니까 둘 다 이동한다가 돼줘야죠. 그죠?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U자 형태가 꺾여줄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 5번. 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간단하진 않고 사실 진짜 사람 영복이는 문제는 42번이긴 했어요. 그죠? 왜냐면 이거 시간 잡아먹어요. 문제는 막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시간은 잡아먹어요. 왜냐면 이게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질문 없어서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산수 문제도 준비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1번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따라 질문하세요. 지금 할까요? 네, 지금 그냥 지금 할게요. 네. 지금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기억은 한번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니까. 아, 국어 산수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거 진짜 산수예요. 암산해도 되는 문제인데 기억은 단순 단수 대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니은 나와 있는 게 점수 측표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두 번째 문단이고 이게 네 번째 문단이고 그 다음 디귿에 있는 고르다 얘기가 다섯 번째 문단이니까 무려 세 개를 동시에 써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통해서 채택할 때 대안으로 선택하는 건데 단 밑에 보면 나오죠. 표현의 수치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다.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딱 요 첫 번째 줄만 중요해요. 나머지 필요 없고 이런 겁니다. 기억은 단순 다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 과반수가 지지 않은 건이 채택되는 다수결이고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야? 찬성의 형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안 쓸 수가 없네요. A, B, C, D, E까지 그 다음 1, 2, 3라고 할 때 3, 1, 6, 1, 7, 2, 1, 6, 3, 3, 2, 5, 1, 5, 4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반수 형태하고 연결돼서 나올 거니까 처음에 기억은 뭘 선택할까요? 이걸 따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기억 갖고 할 때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숫자를 좀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이건 헷갈리니까 1, 3, 6 1, 7, 2 1, 6, 3 3, 2, 5 1, 5, 4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A는 3를 선택할 거잖아요. B는 뭐예요? 2 하겠죠. 얘도 2 하겠죠. 얘는 3 하겠죠. 얘는 2 하겠죠. 그러면 2가 3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얘가 제일 쉬워요. 단수는 어차피 높은 것만 선호하면 되는데 얘기대로 한다면 2를 선택한 게 지금 방금대로 한다면 B하고 C하고 이 자체가 높은 거 선택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5개밖에 없는데 3개 선택한 게 무조건 선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3, 4번 2, 3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은 이제 좀 해야죠. 니은 같은 경우는 점수 투표대인데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되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몇 점이야? 1, 3,
6? 내가 잘못했네.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죠? 가장 많으니까 각자 3, 4, 5, 6, 7 이렇게 나오고 1, 1, 1 이게 3이죠. 3, 1, 1, 3이죠. 3, 4, 5, 7, 8, 9 이렇게 하면 얘 9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합치면 21이 나오죠. 그 다음 얘는 20 나오죠. 그러면 얘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니은은 점수 자체를 그냥 합하는 거니까 쭉 이렇게 합쳐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도 뭐예요? 1 아니에요? 네? 3, 1 아니에요? 3, 1, 1, 3, 1 1, 7, 잘못했구나. 이거 좀 잘못 썼죠. 1, 7, 6, 2, 5 그 다음 6, 2, 3, 5, 3이죠. 어쨌든 근데 합치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합산하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2, 3번까지는 사실 같기 때문에 솔직히는 니은을 안 했어도 됐어요. 왜? 2, 3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어차피 선제 똑같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디귿으로.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이게 나오죠. 순서대로 n-1 1점을 주고 합산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대안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으로 오로지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한다 라고 나와줘요. 그러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대안이 뭐예요? 이게 투표자고 여기가 대안이잖아요. 그럼 대안이 지금 3개잖아요.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3, 2, 1밖에 안 되겠죠. 대안 자체가 3개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또 하려니까 헷갈려 죽겠네. 그러면 이거 다 따져보면 디귿 같은 경우 지워야겠고 A를 따져보면 얘는 여기한테 2점을 줄 거고 여기한테 1점을 줄 거고 원자한테 3점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주라는 얘기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점 주고 여기서 3점 주고 2점 주겠죠. 그 다음 C 보면 1점 줄 거고 여기다 3점 줄 거고 똑같이 2점 주겠죠. 그 다음 D하고 E 따지면 똑같이 2, 1, 3 그 다음에 1, 3, 2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것만 따질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 순서를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몇 점 나올까요? 7점, 11점, 12점 나오고 해서 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게 뭐 때문이냐면 여기를 따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줄이는 방법 방금 얘기했죠. 어차피 2번하고 3번을 볼 때 첫 번째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하든 미운을 하든 둘 중에 뭘 했을 때 어차피 똑같으니까 나머지 안 하고 바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실제 시험일 때는. 왜냐면 나머지 그걸 하고 있는 시간 자체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같은 거 2개 준 거니까 하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제가 이제 수업이니까 다 한 거고 하나하나를 다 해버리면 이 문제 갖고 거의 3점 써야 되기 때문에 3분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 줄이면 2문 때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각자 이제 따놓다니까 1학년 때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2학년 3학년 되면 더 심합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